안녕하세요. 함께 먹지 마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무할머니와 당근 아저씨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비타민 전쟁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먼저 무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삭아삭한 식감의 시원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으시죠. 특히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무 100g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30%나 들어있거든요.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 시녀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그리고 당근 아저씨도 정말 멋진 분이에요. 주황빛 몸매에 베타카로틴이라는 보물을 가득 품고 계시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해서 눈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해주는 정말 고마운 성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양소죠. 이 두 분 모두 각자로는 정말 훌륭한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둘이 함께 먹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무생채에 당근을 채 썰어 넣거나 국물 요리에 무와 당근을 함께 넣거나 샐러드에도 둘이 자주 등장해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합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당근 아저씨 안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이름의 무서운 효소가 숨어 있거든요. 이 녀석의 별명은 비타민C 파괴자예요. 마치 비디오 게임의 악역 캐릭터처럼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비타민C를 보는 순간 아,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이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녀석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는지예요. 무와 당근이 만나는 순간부터 비타민C 파괴 작업이 시작돼요. 마치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이 무할머니의 소중한 비타민C가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열분만 지나도 상당량이 사라지고 30분이 지나면 거의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려요.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 시녀분들에게는 이 비타민C 손실이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미 비타민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파괴까지 일어나면 정말 심각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비타민 좀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면역력 저하, 쉬운 피로감, 상처, 회복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각해져요. 그래도 여름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비타민C 공급원인 무에서마저 영양소가 파괴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무도 몸에 좋고 당근도 몸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무당근 조합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한국 전통 음식 중에도 이런 조합이 많아요. 동치미에 무와 당근이 함께 들어가고 각종 나물이나 샐러드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조상들도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다르게 조리하셨을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조합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무생채에 당근 넣어서 먹고 있어. 비타민도 챙기고 식이섬유도 챙기고 얼마나 건강한 식사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C를 놓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잇몸 출혈, 상처 회복, 지연,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똑똑하게 무와 당근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니까요. 각각의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무할머니와 당근 아저씨가 우리 접시 위에서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치 과학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식탁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의 정체를 파헤쳐보죠. 이 녀석은 당근뿐만 아니라 오이, 호박, 양배추에도 들어있는 천연 효소예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비타민C를 만나는 순간 활동을 시작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효소가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신기해요. 비타민C 분자를 보자마자 저걸 분해해야겠다 하면서 달려들어서 산화시켜버려요.
비타민C가 산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물질로 변해버리거든요. 마치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생채에 당근을 넣고 섞는 순간부터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되지만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요. 색깔도 그대로고 맛도 그대로고 향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속에서는 소중한 영양소가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 정도는 심해져요. 처음 10분 동안은 약 20% 정도 사라지고 30분이 지나면 50% 이상, 1시간이 지나면 거의 80% 이상의 비타민C가 파괴돼요. 정말 무서운 속도죠.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 파괴 작용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여름철 더운 날씨에 무당근 샐러드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욱 심각한 영양소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던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는 면역력 저하예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부족하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회복도 느려져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중요한데 정말 문제가 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부와 잇몸 건강 문제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도 거칠어져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미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까지 부족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철분 흡수 방해예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빈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이에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져요.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비타민C 부족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예요.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디게 돼요.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좀 피곤하네, 감기가 자주 걸리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무당근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먹는 그룹과 따로 먹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함께 먹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영양소 파괴가 다른 음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이와 토마토, 양배추와 레몬, 호박과 피망 등등.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많은 조합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서 문화당근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똑똑하게, 더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비법들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무도 포기하고 당근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혜로운 시녀분들은 둘 다 건강하게 즐기면서도 영양소까지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황금 비법은 열을 가하기 작전이에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나쁜 효소는 열에 약한 성질이 있어요. 마치 더위를 못 견디는 눈사람처럼 말이죠. 무와 당근을 함께 요리할 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돼요. 끓는 물에 2, 3분만 데쳐도 효소가 거의 비활성화돼서 비타민C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당근국을 끓이실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국물이 끓으면서 자연스럽게 효소가 파괴되니까요. 또는 무와 당근을 함께 볶음 요리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름에 살짝 볶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도 보존돼요. 두 번째는 식초 마법 작전이에요. 식초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산성 환경에서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무생채를 만드실 때 식초를 조금 넣어두시면 효소 활동을 막을 수 있어요. 게다가 식초는 칼슘 흡수도 도와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레몬즙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무당근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려주시면 상큼한 맛도 나고 비타민C도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레몬 자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더욱 좋아요. 세 번째는
시간차 공격 작전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을 먼저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당근을 드시거나 반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무생채를, 점심에는 당근 요리를 드시는 식으로 하루 안에서도 시간을 나누실 수 있어요. 또는 월수금은 무 요리를, 화목토는 당근 요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냉동실 활용 작전이에요. 무나 당근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하면 효소 활동이 크게 줄어들어요. 냉동 과정에서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물론 식감은 조금 달라지지만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특히 무는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더 부드러워져서 소화에도 좋아요. 시니어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금 절임 작전이에요. 무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도 효소 활동이 억제돼요. 동치미나 깍두기를 담글 때 이미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발효 음식들은 영양소 파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물을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빼고 당근과 함께 무치시면 효소 활동도 막고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대체 재료 찾기 작전이에요. 당근 대신 다른 주황색 채소들을 사용해 보세요. 단호박이나 파프리카는 당근과 비슷한 영향을 주면서도 아스코르비나제가 적어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무와 함께 먹어도 문제 없어요. 또는 무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배추는 비타민C가 적긴 하지만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고 당근과의 상극작용이 없어요. 일곱 번째는 조리 직전 섞기 작전이에요. 무생채를 만드실 때는 미리 섞어두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섞으세요. 효소가 활동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무와 당근을 따로 준비해 두시고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섞어서 드시면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영양제 보충 작전이에요. 음식만으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비타민C 영양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겨울철이나 과일 섭취가 부족할 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다양한 비타민C 공급원 활용하기예요. 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 다양한 비타민C 풍부 식품들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설령무에서 비타민C가 좀 파괴돼도 다른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드시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음식 먹는 즐거움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와 당근을 더 똑똑하게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건강 요리 비법이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음식 궁합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